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승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순열의 수 NPR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할 건데 선택하는 가지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것과 개수가 같다. 즉, r과 n이 같은 값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과 r이 3이라는 값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열의 수 3p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n과 r이 4로 같으면 4p4라고 하고 얘는 순열의 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규칙을 찾아서 써보게 되면 n과 r이 같을 때 n, p, n이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와 같죠? 그쵸? 1까지 곱하는 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부를 거고 수학적인 기호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느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n의 계승이라고 할 겁니다. 즉,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순열의 기호 npn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값을 구했을 때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까지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의 개념을 써서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자연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의 개념을 써서 n 팩토리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NPR을 계승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때 R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NPR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R번째에 선택될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R번째에 오는 개수 경우의 수는 이렇게 N-R 플러스 1이긴 한데 얘를 R번째 선택이 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하게 되면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때 n-의 r-1이라고 하는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쪽에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NPR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호의 순열의 값을 계승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부터 차례대로 특정한 자연수까지 순차적으로 곱해져야지만 숫자 표현이 되는 건데 지금 NPR 같은 경우는 n부터 n-r 더하기 1까지만 곱해져 있는 숫자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계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r번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r 플러스 1번째죠. r 플러스 1번째에 올 수 있는 가지수 n-r 그리고 r 플러스 2번째에 올 수 있는 거 n-r-1이 있을 거고 이런 형태로 쭉쭉쭉 하게 되면 마지막에 얘는 n번째에 올 수 있는 아이가 1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n-r 마이너스 1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n 팩토리얼이라고 하게 되는 즉 1부터 어떻게 되죠?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곱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n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 n-r 곱하기 n-r-1 곱하기 쭉쭉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초록색 부분이
곱해졌기 때문에 기존 식이랑 등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진 것이 생겨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생긴 것만큼 곱해진 것만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자리에 이런 형태로 초록색 부분이 더 생겼습니다. 자, 아까 전에 초록색 부분을 만들면서 분자 자리에 있는 그 수들의 곱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분모 자리도 잘 살펴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n-r까지 차례대로 자연수가 곱해지는 걸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계승의 개념을 써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npr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 계승을 이용해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r이 n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n이 r과 같아지게 되면 분모에 있는 값이 0 팩토리얼이라 하는 형태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r이 n보다 작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구체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 위에서 봤던 거,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n에서부터 차례대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계승을 이용해서 n-r 팩토리얼 분의 앞쪽에 있는 숫자 n 팩토리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 교과서 여기 249페이지 순열의 수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다라고 정리를 했고, n의 계승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읽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pr이라고 하는 것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249페이지에 이때 np형은 1이고 0 팩토리얼을 1로 정하게 되면, 약속하게 되면 우리가 봤던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r이 될 수 있는 범위는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거였는데, np0이 1이고 0 팩토리얼이 1이다 라고 정리하게 되면, 약속을 하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돼도 되고 n이 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np0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r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죠. 즉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는데 r 자리에 0을 넣게 되면 np0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1이라고 하는 값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리고 np0의 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순열의 수 두 번째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4라는 자연수까지 순차적으로 곱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이 24가 될 거고, 9p3이라고 하는 거는 9에서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세 가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얘를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2번처럼 분자 자리에는 9 팩토리얼이 들어갈 거고, 분모 자리에는 9 빼기 3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9, 8, 7, 6
5, 4, 3, 2, 1를 6, 5, 4, 3, 2, 1로 나눈 9 곱하기 8 곱하기 7의 값, 즉 504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승부차기는 양팀 각 5명의 선수가 나와서 한 번씩 번갈아 페널티킥을 차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5명의 서로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공을 차는 거기 때문에 얘는 5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와 같게 되는 거고, 순열의 기호 P를 이용하게 되면 5P5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계승의 개념을 써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값은 1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도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값도 구할 수 있어야지 되지만 계승을 이용하고 순열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옷 6벌을 옷걸이에 일렬로 모두 거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6벌을 일렬로 6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6P6으로 쓸 수 있고, 얘는 6 팩토리얼과 같은 값이니까 첫 번째 구한 5 팩토리얼 120에서 6이라는 값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이라고 하는 방법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R이라고 하는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nPR이 n 곱하기 n-1p r-1과 같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 실려 있는 것처럼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좌변과 우변의 시계값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실생활 속에서 해석을 해서 같은 상황임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나타내보면 n, p, r이라고 하는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음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변에 있는 n 곱하기 n-1 p r-1의 값을 한번 찾아보면 n 곱하기 n-1 p r-1은 그쵸,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분자 자리에는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모 자리는 n-1 빼기 r-1 팩토리얼이 써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분모 자리는 n-1 r 플러스 1로 가로가 풀어질 거고 이렇게 식이 정리되면 분모는 n-r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적힐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결과적으로는 1부터 n까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분모는 이렇게 n-r 팩토리얼로 써질 겁니다. 좌변에 있는 nPR이라고 하는 걸 우리 어떻게 썼죠? 계승으로 나타내면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시계값이 같습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갖는지를 볼 수 있는데 좌변에 있는 nPR이라고 하는 거는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리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쭉쭉쭉 가서 R번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먼저 앉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총 n명이 되겠죠. n 가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남는 자리가 총 몇 개죠? r-1개의 자리가 남을 건데 그 r-1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학생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뽑힌 학생을 제외한 n-1명의 학생 중에서
서로 다른 R-1명의 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앉히는 학생의 가지수와 나머지 R-1개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이 방법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총 R명이 자리에 앉는 거와 같아져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NPR이라고 하는 건 n 곱하기 n-1p r-1과도 같은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는 아이들이 r이라고 하는 값인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NPR이라고 하는 이 순열의 수는 이렇게 생긴 식과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식으로 같아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거 말고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에 있는 식 말고 우변에 있는 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인데 얘는 계승으로 표현하게 되면 n-1팩을 n-1 팩토리얼로 나눈 거와 같아지고 뒤쪽에 있는 이 다항식은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n-1 r-1 팩토리얼로 나눈 거와 같아질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는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뒤쪽에 있는 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 정리하면 n-1 r 플러스 1이 되는 거라서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식은 분모를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1 곱하기 쭉쭉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n-r 곱하기 여기는 1부터 n-r-1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까지 곱해지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n-r-1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하게 되면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수로 통분이 될 거고 분모 자리에 앞쪽 분모 자리에 더 필요한 게 뭐죠? 그쵸? n-r이 더 곱해져야지만 n-r 팩토리얼로 동일하게 되는 거라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분자 자리에 올라가는 식이 이렇게 생긴 건데 잘 살펴보면 n-1 팩토리얼이 같이 곱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내주면 n-r 플러스 r로 써질 거고 이렇게 소거되면 분모는 n-r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으로 써질 겁니다. 즉 분자는 또 계승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뭐와 같아지죠? 그쵸, n 팩토리얼과 같아질 겁니다. 이것은 좌변에 있는 뭐와 같아진다? 그쵸, 좌변에 있는 n, p, r이라고 하는 거와 같아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5번에 있는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겁니다. 문제 5번을 예제 1번의 다른 풀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우는 방법의 수를 한번 세우는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 5번에 있는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게 어떻게 같은지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전시 기획자가 서로 다른 미술 작품 6개를 전시실에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작품 6개 중에서 2개만 동일한 작가의 작품일 때 동일한 작가의 작품 2개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작가의 작품 2개는 반드시 붙여서 전시를 해라, 이 말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순열의 수를 어떻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품이 6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 근데 A, B, C, D, E가 있는데 이때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2가지가 있다 해서 여기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작품을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E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기호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E1과 E2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서로 이웃하게 나열이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열이 되거나 A, E1, E2 그리고 B, C, D 이렇게 나열이 되거나 어쨌든 얘네는 항상 세트로 다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동일한 작가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야 되는 거니까 이웃해야지 되는 아이들은 항상 한 덩어리로 보고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일단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이 둘은 이웃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해도 되고 E2, E1으로도 이웃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묶여있는 아이들끼리 자리를 서로 배열하는 방법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는 240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서로 이웃하게 나열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묶어서 생각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형태의 문제인 문제 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자카드 서로 다른 글자 5개가 적힌 문자카드 5장을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S와 M과 M이 모두 이웃해야지 된답니다. 그럼 얘네는 한 세트로 이렇게 다녀야지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치게 되면 얘는 이 한 세트 더하기 2개, 3개, RT가 있으니까 총 3덩어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일단 생길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SMA도 될 수 있고 SAM이 될 수도 있고 MSM 이런 형태들로 S와 M과 A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안에 문자 카드들이 서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하나로 묶여져 있는 SMA의 카드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36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찾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는 R과 T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볼 수 있죠? R이 먼저 오고 그리고 T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 그리고 T가 먼저 오고 R이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서로 어떻게 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줘도 될 겁니다. 자, 이 방법을 먼저 쓰게 되면 R과 T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R과 T를 제외한 SMA로 세 자리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과 같으니까 서로 다른 SMA 세 가지를 일렬로 세 자리에 배열하는 3P3, 즉 3팩토리얼로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 T와 R의 자리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문자들 SMA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자가
일렬로 세 자리에 배열되는 3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3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12로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건데 IT가 양 끝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양 끝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IT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하고 R과 T가 양 끝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아까처럼 RT 이렇게 올 수도 있고 TR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결정이 돼버리면 제일 끝에 오는 아이는 R이 아니면 T가 오는 거니까 그쵸?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아이가 결정이 되면서 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순열의 개념을 정확하게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